이번에는 성장기, 예를 들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어떤 안면 비대칭을 동반한 부정교합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면 비대칭이 있는데 부정교합이 전혀 없다.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정교합이 있으면서 안면 비대칭이 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정교합 환자를 주로 보다 보니까 안면 비대칭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일드한 경우, 뭐 중간 정도, 심한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단계가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겠지만 안면 비대칭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완벽한 대칭형 얼굴 이런 거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배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비대칭을 치료를 해야 되나?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심미적으로 눈에 너무 거슬리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 생활에 지장을 느낄 정도로 비대칭이 있는 경우, 그리고 비대칭의 어떤 그 구성 요소들이 얼굴의 외적인 그런 비대칭, 눈의 비대칭, 코의 비대칭, 그리고 입술 이 구각 부분이죠. 입술의 비대칭, 얼굴의 어떤 그 아웃라인의 비대칭, 이런 부분들도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실제로 비대칭이 있으면서 어떤 교합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턱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골격적인 비대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게 환경적인 요소도 가미가 되어 있지만 시작은 어쨌든 유전적인 그런 요소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어떤 뼈의 길이에 있어서 두께, 뼈의 길이가 어떤 대칭성이 많이 상실된 그런 경우에 얼굴에서 비대칭이 심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치열의 이제 성장기에 보면은 치아들이 유치열이 형성이 되고 그 유치열이 형성이 될 때도 치아들이 한꺼번에 순서대로 쫙쫙쫙 이렇게 맹출이 안 돼요. 어떤 치아는 동급의 치아라 하더라도 조금 빨리 맹출이 되고 어떤 치아는 천천히 맹출이 돼요. 근데 이게 좌우로 갈수록 이 어떤 맹출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는 어느 정도 교합 평면,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 어떤 수평면이 있거든요. 치열의 수평면이 그 평면에 있어서 조화가 깨지는 정도로 비대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치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유치에서 영구치로 이제 이행이 됐을 때 그래서 전치가 먼저 빠지고 앞니들이 그다음에 작은 어금니 빠지고 송곳니 빠지고 큰 어금니가 이제 교체가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 어떤 전치에서부터 비대칭적인 치아 맹출 순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치아의 맹출 속도도 그렇고요. 비대칭이 심해졌을 때는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모이고 또 결과물이 쌓이고 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틀어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부정교합을 조기에 발견을 하고 특히 비대칭적인 그런 어떤 교합 요소들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어떤 평형을 맞춰주고 아래 위로 폭경을 맞춰주고 어떤 비율을 맞춰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그 10대 후반 중반에 이제 비대칭 안면 비대칭을 주소로 해서 그리고 이제 부정교합을 주소로 해서 교정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친구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뭐 치료 기간은 조금 충분히 걸리는 것 같아요. 3년 정도로 성장기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 기간을 커버를 해서 그 성장기가 종료될 때까지 경과를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치료를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끌고 가기도 하는데 치료가 끝났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저희가 볼 때도 처음 시작했을 때 치열의 비대칭과 치열의 비대칭으로 인한 안면의 비대칭이 현격하게 현저하게 눈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교정치료가 끝났을 때는 100% 대칭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이 상쇄가 돼서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편안한 얼굴이 되었다, 편안한 인매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칭에 있어서 또 이제 많은 부분이 단지 앞니 같은 경우에 비대칭이 생긴다 하더라도 교정이 굉장히 쉽고 치료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어금니에 있어서 가장 심한 케이스를 보게 되면 위턱이 굉장히 넓은데 아래턱은 좁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2급이겠죠. 이 옥리 위턱이 큰 그런 부정기압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게 위턱이 커서 그 맹출이 더 빨리 진행이 돼서 아래턱을 덮어버리니까 치아끼리 만나지 못하고 치아가 잇몸에 닿을 정도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안면의 비대칭에 악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나 조금이라도 발견이 그런 징후가 보이고 뭔가 치아 컨택이 없어지면서 한쪽이 처져 내려오게 되고 교합 평면이 많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되면 그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어떤 뼈에 있어서 비대칭을 최소한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주걱턱이면서 앞니는 반대 교합이 있고 비대칭으로 많이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어서 한쪽으로 썰린 느낌이 확연하게 드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도 보면은
이게 주걱턱 경향이 있으면서 비대칭을 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아래턱이 뭔가 치아의 접촉점이 형성되지 않고 내밀어지거나 회전이 되거나 어쨌든 뭔가가 이제 많이 불안정한 그런 교합으로 오게 되면은 비대칭이 생기지 않고 주걱턱만 되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면 비대칭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심각하게 누가 봐도 비대칭이 심각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에서부터 멀리 여기가 입이죠, 그죠? 구강이나 치열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에서부터 비대칭이 시작된다. 이거는 무조건 유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수술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도 교정하기가, 그럴 때 징후로 바꾸기가 굉장히 이제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입에 가까운 어떤 비대칭들은 충분히 교정치료로 많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턱선도 턱의 길이가 좌우가 길이가 다르고 두께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약간의 길이 차이, 두께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지지 않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부정교합이 거기에 가미되면 굉장히 심해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부정교합적인 요소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부분들은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이 같이 겸비되어 있다,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치아 명출 시기에 어떤 부정교합이 발생하고 있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는 비대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치료도 굉장히 단기간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교정이 돼서 교합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었죠. 어떤 비대칭적인 교합이 개선이 된 상태에서 교합이 안정이 되게 되면 이것도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런 비대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얼굴 뼈의 어떤 크기가, 얼굴 생긴 것 자체가 비대칭으로 생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뭘 해도 소용이 없고 성장이 다 끝나고 성인이 되고 나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 외과적인 어떤 해결책만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종종 들으실 수 있어요. 저는 거기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기에는 본연이 갖고 있는 원래적인 어떤 유전적인 그런 요소 자체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것들이 완화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비대칭적인 그런 요소, 어떤 교합, 부정교합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적절하게 치료를 하게 되면 비대칭이 어느 정도 뼈의 길이나 얼굴의 느낌에 비대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완화돼서 본인이 거울을 붙들고 열심히 봤을 때 비대칭이 있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너 비대칭이 있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장기에 충분히 어떤 교합적인 치료를 통해서 비대칭의 가능성, 비대칭이 심해지는 것을 차단하고 바로잡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성장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을 해서 뼈의 길이를 맞춰야 돼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떤 가장 좋은 어떤 교정의 기회, 어떤 그리고 개선의 기회를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주시는 안면 비대칭이 있으신 분들을 이제 보면은 성장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성인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들은 자기가 이제 10년 이상을 고민을 하다가 뭔가 치료 방법이 있을까 하고 이제 저희 병원에 문을 두드리고 상담을 받게 되시는데, 실제로 성인들은 부정교합은 당연히 이제 치료를 하면 되지만 어떤 비대칭적인 부정교합이 있었고 그거를 바로잡고 정상교합으로 바꾸고 센터를 맞추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얼굴의 어떤 그런 개선의 효과를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효과를, 추가적인 심리적인 효과를 이제 보기가 약간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성장기에 비대칭이든 부정교합이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치료를 하고 성장 시기에 적절한 교합을 형성을 해주고 어떤 비대칭적인 교합적인 요소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습관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시기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부정교합이 비대칭적인 부정교합, 이게 이제 옥리든 주걱턱이든 비대칭적인 부정교합이 충분히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얼굴에서도 그전에는 교정치료를 하기 전에는 뭔가 발육 자체가 비대칭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교정치료를 하고 교합적인 안정을 얻고 어떤 턱뼈의 위치가 조금은 개선이 되고 편안해졌을 때 봤을 때는 어떤 그 이후에 어떤 얼굴이 어떤 발육의 정도, 얼굴이 완성되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균형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